눈의 뇌졸중의 확률이 확 올라와가지고 실명에 이르는 부작용들이 보고돼서 미국에서 꽤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실명에 이르는 이 합병증은 안녕하세요. 윈 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오창규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투약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중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NAION, 비동맥 정방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의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운자로는 아직까지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런 눈의 뇌졸중의 확률이 확 올라와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거의 실명에 이르는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돼서 미국에서 꽤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그 위고비나 이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요, 놀랍게도 갈증도 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는 그 뇌 부위에도 이 GLP-1이 좀 작용을 해서 갈증 자체를 덜 느끼게 한다는 게 있고요. 식품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던 비율도 줄어들게 돼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눈의 뇌졸중, 이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혈압의 저하 혹은 혈류량의 감소거든요. 아주 명확한 그 기전은 나오진 않았지만 탈수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특정 센터에서는 이런 눈의 뇌졸중 발생률이 엄청나게 좀 높은 센터들이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센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센터마다 나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 GLP-1 제제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은 생활 관리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어요. 수분 섭취량을 얼마나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수분 섭취의 시간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이런 차이는 분명 센터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명의 비율이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하는 분이시라면은 반드시 수분 섭취량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물을 많이 마시자, 하루에 1리터 마시자, 이건 아니고요. 보통 체중당 30에서 35, 60kg이다. 그러면은 대략 1.8에서 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면 돼요. 이 수분 섭취량은 식품에서 섭취하게 되는 거를 포함하는 양이에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했다, 그래서 땀을 흘렸다, 그럼 추가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앞서 제가 말한 대로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가장 탈수가 이루어지기 좀 쉬운 시점, 그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냥 땀이나 이런 것들로 100, 200 정도의 수분이 손실이 되고요. 그 사이에도 우리의 피가 콩팥을 돌면서 소변을 만들어요. 소변을 만드는 것만큼 우리의 그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침에 그냥 개운하게 잘 일어나도요, 300에서 500까지 수분이 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경우에 약간 탈수 상태가 돼요. 우리가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함을 커피로 이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한 300에서 한 400, 500 정도의 수분 섭취를 먼저 해주시라고 해요. 탈수가 해결이 되면은 피곤함도 확실히 가시고 자연스럽게 각성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타이밍이 잠들기 2시간 전이에요. 실명에 이르는 이 합병증은 자다가 생기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보고는 많아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탈수가 진행되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자기 한 2시간 전, 그 정도에 물 한 컵을 더 마셔주는 거예요. 2시간 이내에 잘 마시지 않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고 이게 소변으로 배설되기까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은 많은 경우에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방광 용적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잠들기 전에 너무 갈증이 난다 그러면은 한 2-3모금 정도 소량 수분을 추가로 섭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 이때 해서 한 500-600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식사 이후에 200cc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 이후에 한 600 정도를 마실 수 있고요. 아침 그리고 저녁 해가지고 마시는 수분으로 한 1.2리터 정도의 수분을 마시게 돼요. 나머지는 제 식사가 충분히 수분량이 많은 식사들이었다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조금 건조한 식품들을 섭취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물이나 뭐 탄산수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뭐 한두 번 정도 더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마다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명확히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루틴화 하셔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수분량을 마시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위고비를 맞을 때 나의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시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담석의 어떤 그 위험이 실제로 좀 높아지긴 해요. 살을 많이 이제 빼시는 과정 속에서 지방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담즙이 고이게 되고 정체되고 안쪽에서 돌이 생기는 거죠. 이 돌이 실제 담낭이나 담관 관련 질환을 만들기도 하고 췌장염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냥 살을 빼는 과정에서도 지방 섭취량이 줄어들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요. 더욱더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하긴 합니다. 속이 더 안 좋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에서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낮춰요. 그래서 식사의 패턴이 덜 기름진 음식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담즙은 이 기름을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나올 일이 없어서 담석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여서 의식적으로 불포화 지방산, 이왕이면은 올리브유라든지 혹은 호두나 뭐 들기름, 뭐 아마씨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보통 식사 속에서 챙기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침에 뭐 또 전탄수 단백질 쉐이크에 올리브 오일,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면 담석을 좀 예방하는 도움이 되니까 올리브 오일 한 10에서 15cc 정도를 함께 먹어서 담즙을 한 번씩은 이렇게 짜주면서 담석이 생기는 확률을 낮춰주는 게 좀 중요하죠. 세 번째 중요한 부작용은 탈모예요, 탈모. 원래 체중의 한 5% 이상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휴지기 탈모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탈모는 아니에요. 다만 체중이 빠지는 걸 우리 몸이 위기 상태로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네? 그래서 이 성장기의 모발들보다 휴지기의 모발들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와라? 머리카락이 좀 빠졌다가 다시 나중에 나는 이런 거거든요. 체중 감량 속도가 한 달에 5% 이상이면은 일반적인 어떤 휴지기 탈모의 확률보다 한 20, 30% 이상 더 높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좀 확률적으로 발생을 해요. 흔히 말하는 그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용량을 내 컨디션이나 내 체중이나 나의 감량 속도에 맞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해서 좀 조절을 하는 방법이고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게 되면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식품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향되게 간편식만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모발 생성에 필요한 여러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실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되죠.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으시면서 체중 감량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이 식사의 균형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 검은콩을 포함한 견과류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NL을 반드시 섭취해 주도록 해요. 견과류를 섭취하게 되면은 충분한 지방산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모발 생성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막 검은콩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머리를 자라게 해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모발 생성과 모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그 미량 영양소 인자들이 들어있는 거는 맞아요. 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뭐 콩과 같은 콩류 혹은 여러 견과류들을 한 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섭취해 주시면은 영양소 결핍에 의한 탈모를 정말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을 정말 걱정될 수 있는 실명이나 담석 관련 질환이나 탈모 어떻게 하면 실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약인 만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쓰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꼭 갖기를 바라고요. 좋은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정보들도 많이 나누면서 현명하게 약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